안녕하세요. 뷰젤의 홍대하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악조건의 손톱을 가지고 있어서 젤네일 리페어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한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손톱을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신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미용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셀프 네일러로 활동하고 계시는 탱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계정으로 네일이피다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셀프 네일러 탱이입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손톱이었는데요. 이걸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셀프 네일을 하다 보니까 손톱이 되게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의 손톱 속에서 뷰젤 제품을 만나고 손톱을 복구해서 지금 건강한 손톱으로 네일 아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손톱이 손상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톱을 복구하는 과정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손톱이 엄청 안 좋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원래 셀프 네일을 하기 전부터 손톱에 되게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손톱이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땀이 막 이렇게 흐를 정도로 다한증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톱이 항상 낭창낭창 거린다 해야 되나? 그렇게 말랑말랑 거리는 수준으로 손톱이 얇고 말랑거리고 유연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12년 전부터 투병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단백질이 몸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카락도 되게 손상이 엄청 심한 편이고 손톱도 항상 깨지고 부러지고 길게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젤을 했을 때 정말 오래 가야 일주일, 2주일? 맞아요. 길어야 2주일도 채 못 갔다고 네. 그때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손톱이 안 좋다 보니까 네일 자체에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바디는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일반 네일을 하게 되는데 일반 네일도 당연히 뭐 하루 이틀가 많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들어갈까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젤 네일을 알게 됐는데 좀 셀프 네일러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좀 이렇게 저렴한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접하기 쉬우니까 로드샵에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일반 네일이랑 젤 네일이랑 저한테는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냥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 너무 유지력이 안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스들을 찾다 보니까 3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유지력이 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많이 쓰고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젤 네일을 하다 보니까 손톱이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는데 여전히 이것도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심지어 이거는 떨어져 나갈 때 손톱이 같이 떨어져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말랑거리고 약한 손톱인데 이제는 완전 손톱이 얇아져가지고 진짜 종이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이제 얇아지다 못해 빨개지니까 이렇게 누르는 것도 못하고 짚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더니 너는 그냥 네일을 하면 안 되는 손톱이라고 당장 그만두고 부모님도 빨리 병원을 가라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손톱이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어머니께서 방 안에 있는 네일 제품들을 다 버린다고 막 맞아요. 하신 적도 있다고 기억해요. 네, 그 정도로 손톱이 많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캔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못 따고 택배 박스도 못 뜯으니까 거의 엄마가 다 해주셨어야 됐거든요. 그 정도로 손톱 상태가 안 좋으면 휴식해야 되잖아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쉬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휴식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쉬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네일이라는 거는 휴식기가 필요하다. 그 당시만 해도 휴식기는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손톱이 너무 손상된 상태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에 뭐라도 올려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손상 머리도 복구하는 샵이 있는데 손톱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능한 샵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의 재료학 글을 보게 되고 3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뷰젤 제품으로 리페어 시스템을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죠. 머리 헤어가 손상되었을 때는 뭐 매니큐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복구하는 샵들이 있죠. 사실 지금도 리페어 전문 샵이라고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삼베이스 젤의 어떤 그런 유지력, 당장의 유지력을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이게 바꾸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지금 쫀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리페어 샵이라는 상표 등록도 하고 나름 특허 쪽도 알아보고 있고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리페어 전문샵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네이버 카페의 멘사 카페죠. 멘사 카페 재료학을 보고 이제 처음 접하셨다고 했는데 하시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찾아봤을 때는 이제 시술 영상을 올려주시니까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좀 올려주신 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일단은 해보자 해가지고 제품부터 주문을 했죠. 사용하자마자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지 못했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실력도 부족했고 원래 모든 게 바로 그쵸. 나타나는 그런 마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리페어 효과를 보시려면 한 최소한 1개월? 또 너무 안 좋은 진짜 최악의 손톱인 경우 6개월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케어도 처음에 너무 부족했었고 또 손상이 많이 된 상태였으니까 처음에 딱 이제 진짜 괜찮다, 이거 제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게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 그렇죠. 3개월 정도는 가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특히 그 정도 다한증이 있고 좀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 3개월 정도는 가야지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지나도 본인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손톱이 발 같은 단단해져요. 경우에는 발톱도 약한 편인데 그래서 발은 좀 손보다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른 기간 내에 느끼긴 했었어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어 나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손톱이. 그렇죠. 네. 자, 리페어 시스템을 이제 뭐 이쪽 저쪽에 자료는 많이 있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손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케어 실력도 되게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케어를 잘 해야지 되잖아요. 로즈 스킨을 완전히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손톱이 아픈 상태라서 그걸 세게 밀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밀어준 다음 큐티클에 살짝 띄워서 발라주는 방법으로 처음에 리페어를 시작했었어요. 이 로즈 스킨에 닿아버리면 리프팅이 로즈 스킨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더 손톱이 손상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꽉 채우지 못하더라도 손톱에 좀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젤 리페어 그러면 베이스를 남기고 다시 하는 것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젤 리페어의 가장 큰 핵심은 첫째, 일단 손톱을 보호하고 손톱을 보강하는 기능을 적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이스를 제거하지 않고 하는 게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는 베이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처음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친놈 소리도 들었고 심하게는 뭐 어이없다는 또 그런 반응도 많았었거든요. 제거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제거하고 하는 게 처음에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큐티클에서 많이 띄워서 발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2주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소프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게 제가 손톱이 예전에도 그냥 아세톤을 발랐으면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손톱이 손상된 이후부터는 이게 화끈거리는 거 넘어서 옥신거리는 통증까지 올 정도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화학 제품 향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거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아예 소고프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샌딩도 최소한으로 어차피 제가 그때 아트는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샌딩도 최소한으로 하고 자라나온 부분에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처음엔 발라주고 케어를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그때부터 4주 간격으로 리페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케어를 할 때는 그때는 물만 사용해서 케어를 했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손톱이 완벽히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씩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유수분기 제거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오로지 물에 불려서만 케어를 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손톱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좀 보호를 해야 되는 방법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pH 프랩을 손톱에 2, 3회 정도 발라서 유수분기가 완전히 날아가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쫌 베이스를 바르는데 그 전에 샌딩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손톱이 손톱이 손상된 상태니까 오히려 샌딩을 하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프레프에 쫌 베이스를 바로 발라주는데 손톱을 누르듯이 밀착시키듯이 꾹꾹 눌러서 발라줬어요. 그때는 쫌 베이스 바를 때 예쁘게 바르는 게 아니고 일단 밀착시키는 게 중요해서 쫌 베이스를 일단 밀착시켜서 발라주고 탄 베이스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그러면 쫌 베이스를 바를 때 초보자분들은 약간 수축 현상이 생기게 바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얇게 바르거나 아니면 치덕치덕 잘못 발라가지고 그거를 탄 베이스로 덮어주면 깔끔하게 덮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멀티젤로 마무리했는데 탑젤을 바르지 않은 이유는 손톱이 너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 현상이 C커브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위에 단단한 탑젤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이 좋은 멀티젤로만 마무리해야지 얇은 손톱이 휘청휘청 거릴 때 깨지거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갈라짐 현상도 없고 끝까지 이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년 전쯤이라서 쫀탄 멀티가 딱 그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pH 프랩, 쫀백, 탄백, 멀티 이렇게 끝냈었는데 요즘은 극손상 손톱에는 탄백을 빼고 쫀백을 투콧하고 멀티젤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객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많냐면 베이스 젤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뭐 클리어 젤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제일 좋은 제품인 걸 딱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은 제품 하나만 추천할 수 있다라면 다른 제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사실 저희는 다 필요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고 또 그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베이스 젤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미들 단계 제품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손톱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쓰는지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랩, 쫀, 탄, 멀티 단계로 시작했지만 한 2, 3개월이 지나서 손톱이 반 정도 자랐을 때부터는 미들 단계 멀티젤을 다른 제품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멀티젤 위에 자젤 빌더젤을 바르기도 하고 그냥 이지 빌더젤을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자젤 빌더젤로 손톱 끝을 살짝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단단해지니까 손톱이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아트를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말랑말랑할 때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손톱이 건강할 때와 손상됐을 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미들 단계로 쓰고 있는 게 자젤 빌더젤도 쓰고 있고 이지 빌더젤도 쓰고 있고 멀티젤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슈프림 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손톱이 건강해진 상태니까 이걸 단단하게 해주면 손톱이 낭창거리지가 않아요. 원래 다한증 때문에 낭창거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낭창거리지 않고 하드하게 막아주면서 손톱이 쪼이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말리는 현상이 없어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손톱 자체가 약간 낭창거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다한증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날이 점점 수분이 많은 거죠. 네. 손톱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거죠, 맞아요. 원래. 네. 지금 손톱이 건강해진 상태임에도 이제 날이 더워지면 유지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럴 때는 슈프림 젤로 손톱 끝을 살짝 연장을 해주면 굉장히 오래 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손톱 상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어떨 때는 좀
건강해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한 사람한테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제가 신장 질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악화됐다가 좋아졌다 이거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손톱이 내부적으로 계속 손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멀티젤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건강해지면은 다시 또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스톤 아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좀 스톤 아트를 할 때 과한 좀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손톱이 좀 단단해야 되니까 그때 슈프림 젤을 꼭 깔아주고 하곤 하고 있어요. 슈프림 젤은 저희도 사실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좋죠. 네. 단단한 거에 비해서 그 제거도 잘 되고 맞아요. 뜨겁지도 않고 그다음에 투명하잖아요. 무엇보다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보통 클리어 젤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컬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탑을 바르기 전에 클리어 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컬러를 기준으로 위로 클리어 젤을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반대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트를 바르거나 컬러를 바르는 밑에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뭔가 잘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스 젤과 아트를 하는 컬러 젤 사이에 클리어 젤을 도포를 해주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미들 단계라고 해서 제가 미들 단계로 얘기하는 건데 베이스 젤과 이제 컬러 사이에 바르는 손톱 보강 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단계를 꼭 해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리페어를 할 때 특히 드릴 사용 미숙하신 분들은 컬러 젤을 갈아내면서 베이스를 다 갈아버려요. 베이스를 갈다 못해 자연 네일까지 갈아버리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미들 단계를 해주면 갈아내면서 미들 단계의 젤이 갈아지기 때문에 베이스 젤은 얼마 안 갈리거든요. 그러면 자연 손톱은 당연히 안 갈리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인데 컬러 젤 위에 오버레이를 하면은 손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컬러만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손톱이 딱 잡아줘야지 컬러도 잡힌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손톱 끝을 사용해서 벗겨지는 거는 어디를 오버레이 하든지 까지는 건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 손톱이 건강하면은 이제 딱 잡아줄 수 있으니까 저는 꼭 미들 단계에 하고 그다음에 컬러 젤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리페어를 하다 보면은 베이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베이스 젤이 계속 층층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페어를 하다 보면은 베이스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손톱이 뚱뚱해지거나 쉐입이 둔해 보인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는 지우는 과정에서 일부가 제거되고 다시 일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베이스 층 두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뚱뚱해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바르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쉐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페어를 하면서 손톱이 오히려 예쁘게 자라나기 때문에 바디가 길어지고 손톱이 좁아져서 더 쉐입이 더 예쁘게 나오고 모양도 더 예쁘게 변했거든요. 그렇죠. 초보들이 그 쉐입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 샵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쉐입 잡는 거가 그렇게 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탱이님은 저 쉐입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보통 이제 손톱 끝만 쉐입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톱 사이드까지 날렵하게 일단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근데 쉐입을 잘 잡아줬다 해도 베이스 젤과 베이스 젤 다음 보강 단계에서 젤이 사이드로 흘러내리면 당연히 사이드 쪽에 젤이 쌓이면서 쉐입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이드 쪽 젤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걸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완전 전문가라거나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단계라서 그래서 미들 단계까지 하고 파일링으로 사이드를 좀 날렵하게 깎아주는 편이에요. 이게 흘러내리는 정도가 있는 경우에 이게 그렇게 되면 시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쉐입을 똑바로 잡았을 때와 안 잡았을 때의 시술 결과 차이는 완전히 다른 아트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꼭 포름과 쉐입을 잡아주고 있어요. 사이드 쪽으로 젤이 쏠리지 않게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한 가지 팁으로는 제가 좀 슈프림 젤을 많이 좋아해서
슈프림 젤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리는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를 슈프림 젤로 미들 단계를 해주면 쉐입을 유지하면서 이제 미들 단계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톱이 이제 너무 리펠하다 보면 너무 두꺼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탐베를 좀 너무 두껍게 바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쫌베를 투컷하고 보강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톱이 이게 너무 두꺼워진 게 싫다. 오늘 좀 되게 얇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탐베랑 쫌베 둘 다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장점을 합친 차일 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일 베이스로 지금 두 컷을 하고 아트를 들어가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우리 제품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모든 제품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끝으로 리페어를 하시면서 뭐 중요했다, 뭐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손톱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지 않는 제품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리페어 방법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손톱에 계속적으로 손상을 주는 제품이면은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케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케어가 잘 안 되면 어떤 제품을 쓰든 리프팅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단순히 리프팅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손톱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케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케어가 단순히 그냥 큐티클을 깔끔하게 자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케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즈 스킨을 완전히 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드릴로 자연 네일을 갈지 않는다는 거, 과도한 푸셔질로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는 안전한 케어와 완벽한 케어,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영 씨가 굉장히 제대로 리페어 젤을 터득을 했고, 또 누구보다도 다양한 본인의 손톱에 맞춰서 해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악조건인 손톱을 가진 분들은 아직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리페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이제 셀프 네일러들 한테까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모든 아름다움의 기초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투병 기간 동안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건강이 없이 그냥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한상에 불과할 뿐이더라고요. 손톱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예쁜 아트라도 건강한 손톱이어야 그것을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손톱 손상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 아트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고객 상담이나 상품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베이스 젤 중에는 어떤 것 좀 추천해 달라, 탑 젤 중에는 어떤 것 추천해 달라, 클리어 젤 중에는 어떤 걸 추천해 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제가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적당한 거는 고객님이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품 기준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람들의 손톱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추천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리페어는 건강한 손톱을 유지, 관리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유지력만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모든 아트의 기본은 건강한 손톱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